탈북민 목회자들이 국내에서 차별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상당수 경험하고 있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대책 마련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교회 내 평신도의 역할이 커지면서 재직 훈련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회 내 평신도 직분자들의 역할과 사명을 고취시키기 위한 훈련 교재가 출간됐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독교 단체나 교회가 특정 후보의 지지를 표명하는 방식의 정치 참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국교회 원로들이 이번 대선은 인류에 희망을 주는 지도자를 선출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기독교 보건의료 NGO 샘복지재단이 북한 동포를 위한 저금통 모금 캠페인을 사순절 기간 동안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탈북민의 생활 실태에 대해 구티비 뉴스가 연속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탈북민 목회자 대부분이 국내에서 목회를 준비하던 시기부터 차별을 경험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중 절반 가까이는 사례비도 받지 못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도 적지 않았는데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북한선교연구소는 탈북민 목회자 실태조사로 북한선교의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탈북민 목회자와 교회의 현실을 파악하는 실태조사 결과가 15일 발표됐습니다. 최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북한선교연구소가 의뢰해 전국 탈북민 목회자 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8.4%가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으로 신학을 시작하게 됐다고 답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목회 훈련 과정에서 탈북민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했는데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싶어도 청빙을 받지 못하는 것이 62.5%로 가장 많았고 동료들이 거리를 두거나 교회에서 성도들이 무시하는 느낌을 받았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현실은 탈북민 목회자가 교회를 개척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소명이 있고 또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기 때문에 강한 의지가 돋보인 것도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기존의 교회 청빙받지 못하기 때문에 또는 탈북민 교회라고 해도 청빙받아서 목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본인이 주도해서 개척을 하는 경우가 탈북민 단임 목회자들은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고 있었습니다. 이들 중 3분의 2 이상 외부 지원을 통해 교회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절반 가까이는 사례비도 받지 못하는 형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응답자의 53.7%가 현 상태가 지속될 경우 교회가 유지될 수 있을지 걱정한 적이 있다는 응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연구소는 탈북민 복음화와 북한 선교를 위해 한국교회가 탈북민 교회를 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정책으로는 탈북민 신학생들에게 기성교회 담임 목사와의 1:1 멘토링을 연결하는 등 탈북민 교회를 위한 재정적 후원과 인재 발굴 양성에 힘쓸 것을 제안했습니다. 탈북민 교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북한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재들이 필요합니다. 교수 요원도 필요할 것이고요. 또 교회 행정, 북한에 맞는 그런 교회 시스템도 아마 지금부터 아마 구성을 해야 될 겁니다. 탈북민 목회자 대부분이 5년 이내 운영 교회의 존폐 위기를 우려할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탈북민에 대한 차별과 편견도 여전히 남아있는 가운데 북한 선교의 열매이자 통일 준비의 길잡이인 탈북민 교회가 잘 정착하고 세워질 수 있도록 성도들의 관심과 한국교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박재현입니다. 장로나 권사, 집사 등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이들을 재직이라고 부릅니다. 교회 사역에서 평신도의 역할이 점점 커지다 보니 덩달아 재직 훈련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한국베델성서연구원에서 새로운 재직 훈련 교재를 선보였습니다. 김예지 기자입니다. 1974년 한국에 처음 설립된 한국베델성서연구원은 말씀으로 한국교회를 섬긴다는 모토 아래 성서 보급 운동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예배와 신앙, 자녀교육과 성서 등 다양한 교재를 개발하고 도입해온 성서연구원이 이번에는 재직 훈련 교재를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과거 목회 현장은 목사 중심으로 운영됐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평신도의 조력 없인 목회가 어려울 정도로 교회 사역에서 평신도의 역할이 커졌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입니다. 베델 성서연구원장인 이홍렬 목사는 무엇보다 재직자는 훈련으로 준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준비 없이 그냥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으로 이렇게 임명받아서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갈등 요인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재직을 훈련시켜서 정말로 십자가의 영성으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참 재직을 우리가 훈련시키자. 그런 차원에서 이 교재를 개발하게 된 겁니다. 재직 훈련 교재는 초교파를 기반으로 재직 훈련에 필요한 24개의 주제를 다룹니다. 재직의 리더십과 섬김의 자세는 물론 교회 내 갈등 해결과 재정 관리 등 실제적인 내용이 담겼습니다. 단순 일회성 훈련을 넘어 6개월간 꾸준히 학습하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교재는 특정한 교단의 교리나 신학을 배제하고 보편적인 성서에 입각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는 교재를 통한 재직 훈련으로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섬김의 자세를 체득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평신도들을 잘 훈련시키고 활용을 해서 함께 팀을 이루어서 이 목회를 해나가야 되는데 중요한 그 포인트 하나가 뭐냐면 훈련받은 평신도라야 된다는 거죠. 재직의 중요한 사명이 바로 뭐냐 하면 누가 말해도 섬김이거든요. 이 섬김이라고 하는 의미가 재직에서 빼버려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한편 베델성서연구원은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루터대학교에서 성서편 지도자 강습회를 진행합니다. 특별히 이번 강습회에서 주최 측은 건전한 교회 성장과 평신도 훈련에 앞서 올바른 성경 이해를 돕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습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굿티비 뉴스 김예지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독교 단체나 교회가 특정 후보의 지지를 표명하는 방식의 정치 참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교총은 누가 가장 적합한 대통령 후보인가를 분별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지만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성명서엔 교인 각자의 선택을 서로 존중하고 기독교적 가치관에 부합하는 정부 구성을 만들 수 있는 지혜로운 지도자를 선택하길 바란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3주 앞두고 한국교회 원로들이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원로 목회자들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사회는 날로 악화하는 부동산과 저출산 문제, 기후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등 해결해야 할 수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올해 대선은 더 좋은 사회를 향해 한 발짝 나아가는 기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평등하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갈 인류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지도자를 선출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이번 호소문에는 총 44명의 기독교 원로들이 참여했습니다. 기독교 보건의료 NGO 샘복지재단이 북한 동포를 위해 기도하며 후원하는 40일간의 동행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참가자들은 사순절 기간 동안 재단이 배포한 책자를 참고해 기도하고 저금통에 모금하는 방식으로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올해 책자에는 북한의 가정, 교육, 사회와 정치, 문화, 매스미디어 등 분야별 현황과 기도 제목이 담겨 있습니다. 모금액은 북한 어린이 영양식 지원과 병원 진료 환경 개선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나눔 실천에 동참하는 기업을 선정하는 비전 스토어가 전국 10,000호점을 돌파했습니다. 고객과 함께 나눔의 기쁨을 누리겠다고 결심한 카페부터 기업 등이 참여하는 비전 스토어는 지난 2017년 시작된 이후로 매년 신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월드비전 조명환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많은 와중에도 온정의 손길이 멈추지 않아 감사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굿네이버스 경기 서부지부와 부천중앙유치원이 나눔 문화 캠페인 확산에 힘써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기관은 15일 업무 협약을 맺고 지역 내 나눔 문화 캠페인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부천중앙유치원은 지구촌 아이들을 돕는 나눔 캠페인 좋은 이웃 유치원에도 참여해 해외 아동의 1:1 결연을 위한 후원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굿네이버스 측은 국내외 아동을 위해 나눔에 동참한 부천중앙유치원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16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새 3만 명 이상 늘어 9만 명 선을 넘었습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해 여러 의견을 모아 18일에 중대본에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민생경제 피해와 방역 상황을 함께 고려해 결정해야 할 것 같다며 오미크론의 파고를 낮춰 경제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목표를 두고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미크론 대응 새학기 학교 방역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국 유치원, 초중, 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 692만 명을 대상으로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무상 지급해 등교 하루 전부터 자택에서 선제 검사를 받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선제 검사는 3월 둘째 주부터 매주 2회 실시하도록 적극 권고되며 검사 결과는 자가진단 앱을 통해 학교와 공유됩니다. 제공되는 신속 항원 검사 키트는 총 6,050만 개로 총 1,46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1월 취업자가 22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95만여 명으로 1년 전보다 113만 5천 명 늘었습니다. 한국 경제가 IMF 외환 위기에서 회복할 무렵인 2000년 3월 이후 21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1년 전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고용 쇼크로 취업자가 100만 명 가까이 줄어든 데 따른 기저효과와 수출 호조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관광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1.5%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96만 7천 명 가운데 관광으로 온 사람은 21만 2천 명으로 전체의 21.9%에 그쳤습니다. 반면 승무원은 43만 4천 명 정도로 관광을 위해 방한한 외국인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지난해 관광 목적 외국인은 전년의 12.8% 수준으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1.5% 정도 수준입니다.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이탈리아가 15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50세 이상 성인의 일터 출입을 제한하는 행정명령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달 50세 이상 성인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사업장에 출입할 땐 슈퍼 방역 패스를 제시해야 한다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 음성 확인증은 방역 패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명령을 어길 경우 무단결근 처리가 돼 급여와 수당을 받지 못하고 최대 204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국 NOAA가 1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 연안지대의 해수면이 2050년까지 평균 25에서 30cm 상승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앞으로 30년 동안의 해수면 상승이 지난 100년간의 해수면 상승과 맞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NOAA는 2100년까지는 상승폭이 61cm에 이를 가능성이 크며 특히 탄소 배출량을 억제하지 못하면 세기 말까지 해수면이 110에서 210cm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꽁꽁 언 중국의 호수에 특이한 얼음이 형성돼 화제입니다. 15일 중국 매체에 따르면 최근 중국 지린성 타오난의 스하이 호수가 얼면서 빙판 아래에 새알심같이 둥근 얼음 덩어리 수만 개가 3,000제곱미터 얼음판에 형성됐습니다. 이 현상은 온라인에서 주목받았는데 누리꾼들은 중국인들이 정월 대보름날 즐겨 먹는 탕위안과 닮았다며 빙탕위안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타오난시 기상국 관계자는 작은 얼음들이 물속에서 구르며 원형으로 커진 뒤 호수가 얼어붙어 나타난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임기를 마친 중미 온두라스의 후안 오를란도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이 미국의 요청에 따라 마약 밀매 혐의 등으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은 손과 발이 결박된 채로 경찰관에 둘러싸인 채 경찰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미국 정부가 온두라스에 마약 범죄 연루자란 의혹에 따라 체포와 인도를 요청한 지 하루 만입니다.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은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 등에서 코카인을 들여와 이를 미국으로 보내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충청과 호남권, 제주도는 오전까지 흐리겠습니다.
한파 추위는 당분간 계속되겠습니다.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 내륙은 북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도 낮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0도, 강릉 3도, 대전 2도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2도, 부산과 제주는 4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탈북민교회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안정적인 목회를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탈북과 국내 사회 정착의 어려움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히는데요. 북한 선교로 복음을 듣고 온 탈북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복음 통일을 향한 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